안녕하세요. 송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간론의 무토를 공부하겠습니다. 원문은 무토 고중이니 기중 차정이라 정흡 동벽하니 만물 사명이라 수윤 물생하고 화조 물병이라 약재 간곤하면 파충 의정이라 무토는 견고하고 후중하며 이미 중을 얻었고 또한 그 자리가 바르다. 정하면 닫히면서 만물을 수렴하고 동하면 열리면서 만물을 발생하게 하므로 명을 주관하는 사명이 된다. 수로서 적셔주면 만물이 생하고 화가 조열하면 만물이 병든다. 만약 간곤에 있으면 충을 두려워하고 정함을 좋아한다 라는 뜻입니다. 무토 고중에서 무토는 목화의 건조한 기를 지니고 있는 양토입니다. 자연의 물상에서 무토는 성원지토이니 성처럼 둘러싸고 있는 산이나 언덕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무토는 그 기상이 높고 두툼하고 단단하며 견고합니다. 기중 차정에서 중이나 정 개념은 무토의 무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식간 배열 가운데 5번째로 무토가 있습니다. 중은 무토가 만물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그 자리가 바르니 정이라 한 것입니다. 이것은 토인 지구가 있으므로 만물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정흡 동벽에서 인에서 동벽이 되고 신에서 정흡합니다. 동벽은 봄과 여름에는 기가 동하면서 열리므로 만물을 발생시키고 성장하며 움직여 나갑니다. 정흡에서 정은 가을과 겨울에는 에너지가 움직여 나간 것만큼 다시 에너지를 고요히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할합으로 새의 날개를 접는 것처럼 닫히면서 에너지가 집중되므로 만물은 수렴하고 축장됩니다. 이것은 씨앗이 발화되어 인에서 동벽되면 만가지로 펼쳐지고 신에서 정흡하면 만가지로 펼쳐진 것들이 다시 씨앗으로 응집되는 것과 같습니다. 만물 사명이라 한 것은 무토는 만물을 발생시키고 만물을 수렴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명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가집니다. 수윤 생물이라 함은 무토의 기는 높고 후중하므로 봄과 여름에 태어나 화가 왕하게 되면 마땅히 수로서 적셔 주어야 토가 윤택해지니 만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가을과 겨울에 생하여 수가 왕하게 되면 수다 토습되어 만물이 병듭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화로서 따뜻하게 해 주어야 만물이 화성됩니다. 화조 물병은 무토에 화가 강렬하면 토가 척박해지므로 만물은 병들게 됩니다. 마치 사막처럼 너무 뜨거우면 생명체가 자랄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간방과 곤방은 인월과 신월을 말합니다. 봄은 목의 기운이 왕성합니다. 무토는 목극토하므로 토기가 허해집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고요하게 정해야 합니다. 가을은 금기가 왕하므로 무토는 토생금으로 과다 설기되므로 토기가 허하면서 얇아집니다. 그런 까닭에 파충 의정이라 한 것입니다. 무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정흡 동벽입니다. 동벽은 기가 동하면서 열리므로 동은 기가 상승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 작용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생하여 자라는 과정을 말합니다. 정흡은 기가 하강하면서 출발점으로 되돌아가는 후퇴 작용입니다. 다 자란 만물을 수렴해서 본체로 환원시키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흡벽의 작용은 열리고 닫히는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배운 지도의
권원합독 기암통에서 기암과 그 뜻을 함께합니다. 기암은 저절로 열고 닫히는 것으로 아무 때나 열리고 아무 때나 닫히지 않는 생명체를 길러내는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토는 만물을 사명하는 토이므로 만물의 존재나 소멸을 관장하는 심오한 이치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간의 채상 중에서 토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토는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에서 갑을병정은 봄, 여름으로 경신임계는 가을, 겨울로 식간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을 교체하는 시기에 있으니 조절하고 완충하는 작용을 합니다. 계절이 바뀔 때 계절과 계절을 넘겨주는 환절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무토는 하늘과 땅과 만물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토가 없으면 디디고 설 땅이 없는 것이니 만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치 사람에게서 몸체를 이루는 것이 살이니 살이 없으면 사람이 형체를 이룰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무토의 성격은 후중하고 견고한 특성으로 보수적이고 수동적이며 진취성이 떨어집니다. 사주의 무토의 구성이 좋으면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을 지킬 수 있습니다. 토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생명체를 길러내는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오행과 토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기토와 병정화의 관계는 화생토로 인성을 의미합니다. 토가 두툼하고 견고하려면 반드시 화생토 해야 합니다. 하지만 화기가 너무 지나치게 왕하면 토가 척박해지니 건강상의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무기토와 경신금의 관계는 토생금으로 식상입니다. 무토에 화의 에너지가 강해서 조열하면 금을 생하기 어렵습니다. 무기토와 임계수의 관계는 토극수로 재성입니다. 무토는 흘러가는 수를 가두어 쓸 수 있습니다. 토는 반드시 수가 있어야 비옥해지며 만물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가 작고 토가 많으면 물이 흐려집니다. 또한 수가 토보다 많으면 제방이 무너지는 재앙이 생깁니다. 무기토와 갑을목은 목극토로 관성입니다. 무토는 산이므로 갑목이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무토의 을목은 꽃나무와 일년초만 무성한 모습이니 서로 스케일이 다릅니다. 더구나 을목은 무토의 저장된 수분을 빼앗아 가므로 마땅치 않습니다.